그리고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선거로 뽑히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악명 높은 독일의 히틀러, 또 선거에서 총리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 제도를 없애버렸죠. 자기가 총통이 되었습니다. 종신제. 결국 민주주의 제도는 선을 행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훌륭한 사람을 늘 지도자로 권력자로 뽑는 제도가 아니고, 늘 우리는 무엇에 대비하느냐, 최악의 인물이 국가 권력을 쥐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못된 짓을 많이 할 수 없도록 만들까를 고민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오늘의 자유주의 정치 질서, 정치 제도, 선거 제도, 권력 분산,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해서 그렇게 뽑혀진 국가 권력의 운영자들이 꼭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 사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적 정치제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선, 공동선 또는 사회적 리더 또는 정의를 이루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이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운이 좋아서 착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은 일이고, 나쁜 놈이 되면 견제장치가 있으니까 나쁜 짓 많이 못하겠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의 요소가 첨가되면, 그러면 이 자유주의적 정치제도가 사회적 공동선, 정의, 사회적 리더를 실현하는데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참여입니다. 참여가 없는, 또는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유주의 정치제도는 거의 필연적으로 타락합니다. 이제 그런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케이블 방송에 끝장 토론이라는 데를 나갔는데, 정당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청년 패널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을 보면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여 자체를 배제해 두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적을까? 또는 청년들이 왜 정당 가입을 하지 않을까? 왜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 질서, 이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인데, 국민들이 다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뽑아서 누구로 하여금,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신 정치하게 만드는 제도고, 이때 뽑히는 사람은 거의 다 주요 정당, 큰 정당의 당원들입니다. 큰 정당이 이 사람이 훌륭합니다라고 공천을 하면 대개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큰 정당이 공천한 사람 중에 하나를 공직자로 뽑아줘요. 근데 이 결정 과정, 어떤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가라는 이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는 거의 개입되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의사도 거의 개입되는 바가 없어요. 최근에 야당 통합이 큰 관심사죠. 여러분들 중에도 야권이 모두 하나의 정당이 돼야 된다, 대통합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럼 너무 심하고 집보당들이라도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당에서는 날짜 정해놓고 대통합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당원 토론회 한 번 안 합니다. 당원 토론회 한 번 안 해요. 그냥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기자회견에서 어느 당 전부 다 모일에 통합전당대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정당들의 구조가
어느 시점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의사결정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각 시군 국회의원 선거구에 당원대표를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 임명받은 당원대표가 가서, 위원장이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또 대의원으로 지명을 해요. 그리고 그 위원장과 대의원들이 서울에 있는 체육관에 모여서 자기들을 임명해준 사람들을 또 대표 최고위원으로 또 뽑아요. 이것은 아테네의 귀족정과 많이 닮았죠. 자기들끼리는 민주주의인데 실제로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여러분 보고 제가 정당 가입을 참 권하기 어려운 게 정당의 당원으로 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은 전부 다 직업 정치인들이 전부 다 알아서 하니까. 정당을 없애고 합치고 당명을 바꾸고 이런 거 할 때 당원들에게 안 물어봅니다. 그 당에 가서 할 일이 없죠.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만 관심이 있죠. 줄 잘 서고 공천받고 그렇게 해서 그 당이 강생 지역에 나가면 국회의원 되죠. 얼마 전에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 되는 거 보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정당들이 시민의 참여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원래 대의원, 정당의 대의원이라 하면 당원들이 모여서 뽑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이에요. 왜 대의원이냐 하면 당원의 뜻을 대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의원이에요. 당원들은 생활인들이니까 직장에서 동네에서 생활 공간 속에 있으면서 당원이 아닌 많은 시민들과 만나죠.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당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그런 뜻을 잘 대표해 줄 사람을 대의원을 뽑게 되죠. 그럼 당원들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대의원 구성이 달라지고 그러면 당대표가 바뀝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이 바뀌죠. 한미FTA 비준동의 찬성이냐 아니냐 협상 발효되고 나서 비준되고 발효되고 나서 석 달 내에 협상을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내요? 협상하다 보면 대통령 임기 끝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일들을 다 국회의원들이 다 하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대의원들을 뽑을 때요. 심지어 뽑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임명하지 않고 뽑는 것도 있었는데 언제 뽑냐? 평일 오후 2시에 평일 오후 2시에 지구당 당원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절대 오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럼 평일 오후 2시에 동네에서 당원대회 하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것은 그 지구당 위원장 또는 국회의원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오후 2시 아무 때나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저녁 8시 이후에 평일 같으면 당원대회를 해야죠. 그럼 직장에서 퇴근해서 와서 대의원을 뽑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당원으로 참여할 의미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정치의 하나 근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학생들이 정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정당들이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넘어갔어요. 한국 정치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이유. 최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각 정당들이 등록금 문제라든가 기숙사 문제라든가 학생들의 그런 대학가의 자취방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죠. 여러 가지 공약도 나오고 정책도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20대와 30대의 투표 참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그런 것처럼 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호의 변화를 눈여겨보듯이 그러니까 기업들은요 청년들의 관심이 적어요. IT 분야를 빼면. 왜냐? 청년들은 구매력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잡는 신문이 1등 신문이죠, 우리나라에. 어느 신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신문의 광고를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문들은 청년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돈도 없는 것들. 광고 실어봐야 사지도 않는 것들. 그러니까 주로 신문의 논조,
기사, 광고 모든 것들이 지불 능력이 많은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신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은 20대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죠. 그래봤자 그러니까 책 광고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과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동향을 봅니다.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기업들이 존중하듯이 정당들과 투표하는 사람만 존중해요. 어르신들은 투표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왜 투표를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가시면 또 대구가 한나라당을 찍으시는데요. 어르신들이 투표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단순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마음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미래, 아주 큰 미래가 눈앞에 있고 살아야 될 날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학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디 회사에 속해 있거나 명함도 있고요. 명함도 있죠. 내가 누구다 이런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많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끝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어서 어르신이 되셔서 이제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시고 지공선사라고 그러죠. 지공선사, 지하철 공사 65세 이상 지하철 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걸 받을 때 이제 직장도 없고요. 명함에 새길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친구들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의미, 존재의 근거를 찾게 해줬던 많은 커뮤니티들이 상실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간에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때 자기 삶을 활력 있게 유지할 수 있어요. 투표하는 것이요. 일찍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꼭 찍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어르신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누릴 수 없고 누리기 힘든 기쁨을 주는 것이거든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보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청춘사업도 해야 되고 뭐 많잖아요. 투표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적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덜 해요. 어르신들은 투표하는 행위만큼 사회적 존재로서 내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확인해주는 행사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투표 날도 다른 데서 그걸 찾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층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돼요. 정당들이. 근데 작년 6.2 지방선거 때부터 출구 여론조사나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20대와 30대들이 투표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보다. 정당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새로운 고객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 고객에게 봉사해야 돼. 인기를 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망해. 이 위기의식이 주요 정당으로 하여금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한 겁니다. 예전에는 립서비스로 청년 일자리 대책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그걸 해낼 수 있지라는 것을 깊이 예전보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것이 자유주의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30대가 75대 25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죠. 20대는 거의 70대 30 비율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고요. 40대도 거의 2배 이상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는 7%밖에 안 났죠. 어르신들이 압도적으로 나경원 후보를 찍어줬기 때문에.